마당 1980년대 이스탄불. 페리가 안개에 쌓인 아기를 처음 본 건 8살 때였다. 이 사건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늘 인생의 모험적인 순간을 즐기게 되었다. 다른 이웃집들과는 달리 날반트 오울르 가족이 사는 집은 사방이 진녹색 마당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족들은 뒷마당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뒷마당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실을 깬 고추, 가지, 오크라 깍지들을 널어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항아리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만들어 담아두기도 했다. 희생절에는 양골 내장국 요리도 거기서 만들었다. 이불 속에서 솜을 꺼내 쌓아놓고 바람을 쏘여서 빤 다음 막대기로 두들겨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 그러면 간혹 떨어져 나간 솜돌 조각이 총 맞은 비둘기에서 떨어져 나간 깃털처럼 하늘거리며 날아다녔다. 마당과 바깥 세상을 경계짓는 건 나무 울타리였다. 울타리 말뚝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군데군데 이가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다. 페리는 이웃집 아이들과 마당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했다. 두 번째로 좋아했던 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단체로 카펫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대략 6개월에 한 번 있는 이 세탁날을 페리는 손꼽아 기다렸다. 이 날이 성사되기 위해서 날씨는 좋아야 하고 카펫은 충분히 더러워져 있어야 했으며 이웃 모두 걱정이 없어야 했다. 바로 그런 어느 날이었다. 마을 여자들이 돌돌 말아서 밖으로 내놓은 카펫과 작은 양탄자들이 잔디밭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수제 카펫, 공장에서 만든 카펫 등 세탁해야 할 카펫의 수가 12개나 되었다. 말을 빼앗긴 시인 마을 아이들은 너무나 신이 나서 대칭 매듭과 무늬 그리고 문양 세상 위를 깔깔거리며 이리저리 뛰었다. 페리는 양탄자를 타고 대양을 건너는 상상을 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아궁이에 걸쳐진 뚜껑이 없는 무쇠 솥단지 안에 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다. 솥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 카펫 위에 뿌리고 나면 비누칠을 하고 솔질을 한 다음에 문지르고 헹구어야 했다. 이 작업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아주머니들 모두가 이 힘든 일을 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페리의 엄마인 셀마는 너무 고된 일이라고 생각해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봤다. 그러면 용감하고 손이 빠른 여자들이 헐렁한 작업바지를 걷어올리고 나섰다. 양쪽 볼이 빨개지고 머리카락은 두건 아래로 흘러내린 채로 맨발로 카펫을 밟았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몇 시간 동안 진흙으로 성을 만들었고 잼을 바른 성냥갑으로 파리를 잡았다. 수박에서 씨는 빼서 말리고 수박은 야금야금 먹어치웠다. 튤립으로 화환을 만들다가 뚱뚱하거나 새끼를 뺀 고양이를 쫓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놀거리가 남지 않아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펫 중 겨우 3분의 1만 세탁이 끝난 상태였다. 아이들은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하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페리만 남아있었다. 여긴 페리네 마당이었고 집이었다. 마당에서 카펫을 세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페리는 혼자 남아있었다. 아름다운 하루였다. 날은 화창했고 따뜻했다. 여자들은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며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한 여자가 야한 농담을 했다. 페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다. 때가 되자 아주머니들은 마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먼저 준비해온 음식들, 양배추말이, 치즈파이, 오이 피클, 찐 밀 샐러드, 숯불 코프타, 밀가루 쿠키를 마당으로 가져온 후 커다란 다리 없는 상을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 위에 음식과 피대 그리고 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 같은 뭉게구름처럼 하얗고 거품 몽글몽글한 아이란을 차려놓았다. 몹시 배가 고팠던 페리는 바로 접시에 놓인 파이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페리가 첫입을 베어 물기도 전에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부주의하게 서두르던 페리의 엄마 셀마가 물이 끓고 있는 솥에 부딪혔지만 운이 좋게도 솥이 엎어지기 전에 피한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셀마는 왼쪽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화상을 입었다. 모두가 밥 먹는 걸 뒤로하고 셀마를 돕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찬물을 부어! 누군가 소리쳤다. 치약! 화상엔 치약이 제일이야! 식초야! 아이스라 아주머니는 화상을 식초로 치료했어! 맹세해! 더 심했는데도 말이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셀마를 돕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페리는 마당에 혼자 남겨졌다. 햇빛이 가느다란 띠처럼 페리의 얼굴을 비추었고 가까이에서 벌레 울음소리가 들렸다. 골목 맞은편 무화과 나무 아래 통통한 고양이가 눈을 감고 있었다. 페리는 문득 마당으로 나가 고양이에게 먹을 걸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코프타 하나를 가지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단번에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길을 가로질러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꼬마 아가씨, 너 이름이 뭐지? 페리가 뒤를 돌아보자 붉은색, 흰색 혼방 체크무늬 셔츠에 마치 산 뒤로 한 번도 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낡은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에 쓴 베레모는 금방 흘러내릴 것 같았다. 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과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 베레모가 신기했다. 오빠의 방에 있는 사진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사람도 우무토 오빠처럼 혁명가일지도 몰랐다. 페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 이름은 로사예요. 페리가 대답했다. 이런 로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얼굴을 해가 보이는 쪽으로 젖히며 그 남자가 말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기특한데? 낮게 깔린 답답한 목소리였다. 페리는 왠지 몰라도 창문틈에 젖은 솜을 넣고 그 안에 숨겨둔 콩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콩처럼 낯선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감추려는 듯 다르게 내고 있었다. 저기 구석에 엄마 고양이가 있어.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했다.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손뭉치들 같아. 얼마나 예쁜지. 전부 눈동자가 분홍색이야. 페리는 관심 없는 척하며 고양이에게 계속 밥을 주었다. 마지막 코프타 한 조각까지 고양이에게 다 먹였다. 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담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젖은 흙 냄새가 났다. 페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미소를 지었다. 안 됐지만 어미가 새끼를 죄다 물에 빠뜨리고 말걸. 페리는 숨을 죽였다. 마을 아래 주인 없는 개들이 돌아다니고 가끔 희생절 때 쓸 양들이 풀을 뜯는 공터에는 7-8cm 이상 비가 오면 하수구물과 섞이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물탱크가 있었다. 그 물속에서 떠다니는 죽은 고양이를 보게 될까 무서워서 페리는 그쪽을 바라봤다. 고양이도 천성이 그래.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왜 그래요? 페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홍색 눈동자를 싫어하거든. 그 남자는 대답했다. 남자의 눈동자는 밝은 갈색이었고 눈밑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마른 얼굴 때문에 두 눈은 과하게 붙어 있었다.
여우 새끼를 낳은 줄 알고 죽이는 거야. 페리는 여우 새끼의 눈동자가 분홍색인지 아닌지 궁금했다. 만약 그렇다면 어미 여우는 그 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페리의 가족 중에 녹색 눈동자인 사람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걸 문제삼지 않았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가서 그 새끼들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좋겠어. 너도 가고 싶니? 저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불쌍한 새끼들은 아주 연약하단다.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당연하죠. 약속해요. 재빨리 페리는 대답했다. 골목 반대쪽 끝에 있는 집 창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소리치며 아들을 야단치고 있었다. 셀림! 셀림! 만약 2분 내로 점심을 먹으러 오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릴 기세였다. 남자는 문득 긴장한 듯 좌우를 살폈다. 함께 가지 않는 게 좋겠구나. 고양이가 우릴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 넌 뒤따라와. 새끼 고양이들은 어디에 있는데요? 바로 저기 있어. 멀지 않아. 그는 대충 손짓을 하며 발걸음을 빨리 옮겼다. 그래도 우리는 차로 가자꾸나. 내 보스 자동차가 바로 저기 있거든. 페리는 이렇게 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건지 의심이 들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간섭 없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한 것이었다. 페리는 뭔가 자유 같은 것을 느꼈다. 잠시 뒤 남자가 어깨 위로 흘낏 페리를 보더니 모퉁이를 돌았고 눈앞에서 사라졌다. 페리도 막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뭔가 직감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뭔가가 자신을 멈춰 세웠다. 묘한 공허함에 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자신의 위로 얼음 같은 바람이 지나간 것 같았고 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시야를 가리는 안개였다. 포목상에 펼쳐져 있는 천 뭉치처럼 겹겹이 쌓이는 잿빛 안개. 근처에 있는 나무와 울타리, 식물들의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멀리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았다. 안개는 잠깐 그녀를 당황케 했고 어디로 왜 가는지 알 수 없게 했다. 페리는 그 잿빛 구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건 아기였다. 2~3살 정도의 남자 아기. 동그란 얼굴에 순진한 표정이었고 한쪽 볼에는 목까지 내려오는 보라색 반점이 있었다. 마치 조금 전 미움을 먹은 뒤 토한 것처럼 입 주변이 약간 젖어 있었다. 페리는 너무 놀라 그 아기만 쳐다보다가 낯선 사람 뒤를 쫓아가던 걸 그만두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기 때문이다. 페리야, 어디 있니?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앵두색 집에서 들려왔다. 페리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놀란 눈을 깜빡이며 안개 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있으니 너무나 무서웠다. 페리야! 대답해! 셀마가 소리쳤다. 안개에 쌓인 아기는 마치 그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잿빛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아기도 그림이 지워지듯 서서히 흩어졌다.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페리는 대답했다. 여기 있어, 엄마. 이어 뒤를 돌아 집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페리는 이후 마을 어디에선가 새로 태어난 고양이 새끼들이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자신이 큰 불상사를 모면했다는 걸 알았다. 자신이 일간지 기사거리가 될 뻔했다는 걸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